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의 커스터마이징 끝판왕 굿락 어플을 통해서 설정 탭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아이콘 이름을 없애기도 하고 사진 공유를 내가 원하는 앱으로 빠르게 설정하는 방법, 거기다가 심지어 기존에는 안 보이던 한 줄을 더 볼 수 있게 해서 남들보다 더 화면을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에이트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정말 갤럭시 유저분들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커스터마이징 어플의 끝판왕 굿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사실 굿락 어플 같은 경우는 제가 한두 번 정도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. 커스터마이징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앱이 바로 이 앱인데, 제가 한 1년 정도 됐나요? 안 올린 지 꽤 됐는데 그동안에 꽤나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점들이 바뀌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갈게요. 자, 굿락을 먼저 설치를 해주세요.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순서대로 좀 따라가면서 몇 가지 짚어볼 포인트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락스타 같은 경우에 바뀐 점이 좀 있더라고요. 먼저 사용함으로 눌러주시고 여기 편집하기를 눌러서 각 자리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설정되어 있는 배경화면이 있을 거예요. 그 잠금화면의 배경화면에서 자동 배치를 누르게 되면은 어디가 가장 최적화된 위치로 되는지 이런 거를 설정을 알아서 해줍니다.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 그림이니까 이쪽으로 글씨를 배치해 준 것 같아요. 이거는 눌러보면 신기합니다. 사진마다 좀 다르게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눌러주시고 여기서 바뀐 게 바로 요 잠금하면 자동 꺼짐 시간 요 기능이 추가되었더라고요. 일반적으로는 지금 기본 시간으로 되어 있을 텐데 15초, 30초, 최대 10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퀵스타 요 녀석으로 들어가 줄게요. 이 퀵스타의 경우에는 요 상단에 배치된 요 요소들 있잖아요. 요것들을 내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는 거고, 또 아래로 쭉 내려서 여기 있는 빠른 설정 창을 바꾸는 겁니다. 나만의 퀵 패널 꾸미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색깔 같은 테마 같은 거를 좀 바꿀 수 있는 거고, 요것보다 요 아이콘 표시 이걸 통해서 상단에 뭐 이 전화 표시를 표시할지 말지, 아니면 뭐 알람, 음량, 모바일 신호 세기 뭐 요런 것들을 표시할지 말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요 네트워크 정보 요 녀석들을 전부 다 끄게 되면은 우리 뭐 SKT, KT, 뭐 LG U+ 이렇게 좌측 상단에 떠 있잖아요. 이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 중에서는 어차피 퍼센트로 배터리를 표시하기 때문에 요 배터리 아이콘은 꺼뒀습니다. 그리고 빠른 설정 버튼 배열 보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창을 두 번 내려서 점점점 그 다음에 버튼 배열이라는 게 있는데요. 요걸 통해서 버튼 배열 요 아이콘들을 좀 크게 볼지 아니면은 이렇게 더 많이 볼지 이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조금 잘못 알려드렸던 내용이 있어서 수정을 하려고 해요.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분리 범위 설정해가지고 요거를 적게 설정하면은 이렇게 조금만 내리면은 요 알림창, 그리고 두 번 내리면은 빠른 설정창 이렇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좌우더라고요. 좌우. 그래서 이렇게 절반으로 설정을 하면은 요 왼쪽 영역은 퀵 세팅,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면은 퀵 세팅이 바로 내려와지고요. 오른쪽에서 내리면은 우리가 평소에 보던 알림창이 뜨게 되는 거예요. 이거는 본인이 뭐 알림창을 평소에 많이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영역을 더 넓혀 놓을 수가 있는 거고, 아니다 나는 퀵 세팅을 더 많이 열어보고 싶다 할 때는 요렇게 아무 데서나 내려도 퀵 세팅이 내려오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참고로 여기서 꿀팁은 굳이 요게 필요가 없는 게 요걸 끄고서 두 손가락으로 내리면은 바로 빠른 설정창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잘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 다음은 멀티스타로 가보도록 할게요. 멀티스타의 경우에는 분할 화면이나 팝업 화면 이런 것처럼 앱을 여러 개 동시에 구동할 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어플이에요. 전 여기서는 전부 다 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. 설명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실 텐데, 예를 들어서 요 멀티 윈도우 빠른 실행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버튼을 길게 누르면 멀티 윈도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, 저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바를 사용하지 않고 어차피 제스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켜거나 끄거나 큰 상관이 없어요. 나머지는 전부 다 켜두면은 멀티 윈도우 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멀티포커스의 경우에는 영상을 시청하고 있고 뭐 다른 거를 또 하고 있을 때, 이럴 때 영상을 그냥 틀어두고서 제가 뭐 다른 걸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영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게임도 마찬가지겠죠. 자, 그리고 다음은 내비스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튼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저는 제스처를 사용하거든요. 이게 화면을 더 넓게 볼 수 있어서 그런데, 기존에는 이 어플이 내비게이션 바 버튼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었어요.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아래쪽에 스와이프 제스처를 사용하더라도 요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. 저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이
제스처로 설정을 한 다음에 제스처 힌트를 표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정을 알려드렸었거든요. 그 이유가 요 아래에 표시되는 요 조그만 만큼, 요 제스처만큼이라도 이 한 줄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네비스타를 사용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여기 투명한 힌트, 요 녀석을 켜주게 된다면 여기 있는 부분 잘 보세요. 요거를 껐을 때 이때 버튼 및 스와이프 제스처, 요 녀석들이 올라왔죠. 이 내비게이션 제스처 영역만큼 화면을 표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요 녀석들이 강제로 올라와져 버린 겁니다. 근데 요거를 켜게 된다면 얘가 투명화되면서 요 아랫부분 영역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요거는 인터넷 서핑할 때 뭐 많은 정보들을 볼 때 조금이라도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. 진짜 이런 디테일 때문에 정말 굿락이 너무나도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홈업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. 이 앱은 원래 패밀리 앱에 있었는데 유닛 앱으로 들어왔어요. 이 홈업을 들어가게 되면은 홈화면에서 나오는 앱 개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원래는 이 화면 배열이 5 곱하기 6이 최대인데 뭐 예를 들어서 7 곱하기 7까지 아이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한 5 곱하기 7 정도가 딱 적당하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옛날 추억의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앱 페이지를 전환할 수 있는 거, 요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앱 아이콘 라벨 숨기기, 요걸 하게 된다면 어플의 이름들을 전부 다 숨길 수가 있습니다. 또 아래쪽에 보면은 공유 앱 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앱에 표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. 이 앱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카톡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상단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, 그러면은 공유를 할 때 내가 자주 연락하는 거 말고도 내가 자주 사용하는 공유 앱, 아마 대부분 분들이 카카오톡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상단에 카카오톡을 고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때 카카오톡만 추가를 해놓게 된다면 이렇게 사진 같은 걸 공유하고 싶을 때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카카오톡으로만 연결이 됩니다.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 앱으로 공유를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에는 이쪽 오른쪽 위에 모든 앱 보기, 요거를 숨기기가 아니라 뭐 마지막 요 정도로 추가를 해주시고 메시지 앱까지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. 왜냐하면 이 카카오톡 외에 다른 앱을 하나 더 추가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앱 아이콘을 볼 수 없고 바로 카카오톡으로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다면 이제 공유 버튼을 눌렀을 때 카톡으로 보낼지 아니면은 모든 앱을 눌러서 다른 앱으로 보낼지 이런 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주로 사용하는 앱을 빠르게 공유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앱으로도 공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설정이 된 거죠. 이때 사진을 원래 첨부하게 되면은 원본으로 보낼 때에는 위치 정보까지 그냥 말 그대로 원본이 가는 거기 때문에 위치 정보까지 같이 날아갔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는 위치 정보를 제외시킬 수 있는 이런 보안을 좀 높인 그런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은 다이렉트 공유, 이 녀석을 통해서 상단에 쉽게 말해서 공유하는 즐겨찾기 그 항목을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나와의 채팅, 그리고 제 부캐, 그리고 자주 연락하는 사람,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. 카카오톡 방을 따로 설정을 해두는 것도 가능해요.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은 태스크 체인저가 여기에 있습니다. 원래 이 앱은 굿락에서 유닛 앱으로 따로 독립적인 앱이었는데 여기 홈업 앱에 추가가 되었어요. 요거는 따로 설정할 건 없고 뭐 사용 중으로만 바꿔주신 다음에 리스트나 아니면 그리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요 현재 실행 중인 앱 가운데 정렬 요 녀석만 꺼주시면 됩니다. 왜냐면 태스크 체인저를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앱이 아니라 다른 앱들을 빠르게 찾기 위한 거잖아요. 그런데 요거를 설정하게 되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이 중앙으로 뜨게 됩니다. 요거는 이 태스크 체인저를 사용하는 목적이랑은 맞지가 않겠죠. 그래서 요거를 꺼주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는 패밀리 앱으로 와가지고 사운드 어시스턴트 가줍니다. 이때에는 음량 패널 테마를 꼭 사용 중으로 바꿔주세요. 요걸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사운드를 이렇게 조절을 할 때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나올 텐데 요걸 사용하게 된다면 사운드 조절을 할 때 여기 상단에 지금 볼륨이 몇인지 0부터 150까지 보여줍니다.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추가된 모드가 미디어 매너 모드라는 게 추가가 되었어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하면은 미디어 음량도 자동으로 꺼지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. 이걸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갑자기 버튼이 좀 잘못 눌려서 진동 모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보고 있던 뭐 영상이나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진동 생성, 이걸 통해서 나만의 진동을 만들 수가 있고요. 요 아래쪽에 요 블루투스 메트로놈, 요 녀석이 정말 좋더라고요. 요즘에 블루투스 이어폰의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. 그런데 딜레이가 조금씩 있고 입 모양이랑 소리랑 좀 잘 안 맞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요 녀석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는 그 이어폰과 최적화된 싱크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 싱크가 당연히 블루투스
블루투스에 있는 요 신호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동영상의 싱크를 살짝 뒤로 해가지고 이거를 맞추는 걸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차피 동영상을 뭐 보면서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보다 뭐 0.01초 느리게 나오네 뭐 이런 걸 신경 쓰진 않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이어폰 그걸 가지고서 적당량을 조절해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커스터마이징의 끝판왕 굿락 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.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기존에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혹시나 기본적인 설정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